우리 경제 이렇게 살리자. 그 두 번째로 지난번에 좌파 경제 정책을 바꾸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노동개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이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민노총 정부라는 겁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례를 보면 김영삼 정권 당시에 권영열 위원장이 한 4개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일이 있고, 김대중 정권 당시에 담병호 위원장이 1년 6개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석행 위원장은 3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고, 박근혜 정권의 한상균 위원장은 만기 6개월 앞두고 가석방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 불법을 자행하던 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되어서 지금 오히려 구속 석방의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정권의 최상층부, 먹이사슬의 최상층부는 민주노총이 있다, 강성노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한번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위시한 강성노조의 폐악질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경찰관들을 두들겨 패는 일,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기 조직원을 더 고용하라고 꽹과리 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일, 노동사안이 아닌 매일 하는 일이 정치 파업이고 연례 파업 일정을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강성노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 민주노총은 충성도 높은 강성노조 조직원들을 100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군은 60만 명,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은 40만 명,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2만 명 수준인데, 민주노총은 정당보다 많고 또 국군 숫자보다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과 연대감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지난해 발생한 노사합병변은 총 134건이고 지난 2006년 138건 이후에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 5,600명이 파업을 하고 근로손실은 일본의 9,000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의 평균 임금은 중산층 이상이고 일부는 억대 연봉자들입니다. 먹이사슬중 최상층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 노조를 운영을 하면서 매년 또는 매달 자기들만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층 기종노조 중심의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무노조 노동자는 지금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는 특정 노조의 세습까지 하면서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바람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실업이 거리를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개혁의 제1과제는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사회당 출신 슈레더는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상회하고 성장률은 급락을 했을 때 가장 친노조 성향의 사회당 당수였던 슈레더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의 탈규제로 고용 정진 등 말하자면 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독일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은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으로 출발을 했죠.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강성노조에 어떻게 대처를 했나? 1970년대 영국은 노조 천국이었습니다. 노조는 정책에 따라서 전부 노동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영국병에 걸려서 영국이 몰락일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권한 보수당의 대체 총리는 1979년도 초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집권한 직후에 불법 파업과 노동조합의 불법 행동은 용납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강성노조였던 석탄노조를 응징하기 위해서 1년간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석탄 수입 통로를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파업을 했을 때 석탄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석탄 노조부터 잡는 그런 대개혁을 시작을 해서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만큼이나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의 영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진주의료원 강성기종노조를 한번 타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참고를 했던 것이 하르츠 개혁과 그리고 대처의 석탄 노조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그래서 강성기종노조와 제가 거의 3년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싸워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직권남용 운운하고 있으나 저는 그 턱도 없는 소리에 대꾸를 할 필요도 없고 대응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은 뭐냐? 지금 한국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 한국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기업이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강성노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기업할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그것이 경제 원리에 맞죠. 그래서 이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을 보면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자.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하자. 이것 때문에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전과자를 양산을 하게 됩니까?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거꾸로 하자. 말하자면 특정 노조에 가입 강제하는 짓은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취지죠. 위법 단체 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하자. 단체 협약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 처벌을 하는 게 맞겠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자. 지금 2년에서 3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보면 임금 협상을 매년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노동개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때에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노동개혁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노동개혁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개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기업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